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성 있는 국방안보 이슈를 소재로 삼아서 그 배경과 경과, 역사 등을 해설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식견을 높여드리는데 열심을 내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이 사회의 경제와 번영, 안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이념적 편향은 배제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 5, 6회 정도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국방안보 분야의 이야기는 진전하기 어렵습니다. 문성목 예비역 준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정치학 박사이시고 예비역 육군 준장이시면서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을 맡고 계시지요. 과거에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하시는 가운데 국방부 안보정책과장, 북한정책과장, 그리고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특별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북미통제 차장으로 남북관계에 아주 중요한 정책의 틀을 마련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국방부 정책실에서 군비통제, 대북군사정책, 군사협상, 대북 현안 문제 그런 것들을 쭉 다뤄왔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특별히 근무하시는 동안 네. 국방부 내에서 핵심적인 이제 정책 부서에 계시면서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몇 개 조직 개편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대북정책관이 앞으로 폐지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그 대신 방위정책관을 신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북정책관실은 이제 앞에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북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 또 정상회담 틀에서 이루어졌던 남북 간의 각종 군사회담, 또 거기서 합의가 된 군사합의서, 그런 것들을 합의하고 이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조직이 바로 대북정책관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면서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북협상 이런 것보다는 서 박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이 2018년에는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하고 또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비핵화 문제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협상이 이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도 경색 국면이고 미북 관계도 대화가 모든 게 닫혔고 오히려 북한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미사일 발사를 개시를 했고 특히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신종 무기 4종 세트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왔고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는 북한이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런 구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폐지하는 대신 북한 핵미사일 위기관리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방위정책관을 신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핵, 미사일 이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그 밑에 들어갈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북정책관이 폐지가 된다면 원래 대북정책관실에 있었던 4개 과 중에서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는 정책기획관실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의 대북정책관실에 있었던 북핵 대응과 미사일 우주정책과 이 2개 과와 정책기획관실에 있었던 방위정책과 이 3개 과가 신설되는 방위정책관 산하로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대북정책관이 어떻게 보면 북한과 협상하고 군비통제를 하는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그 다음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이 북핵 대응과
미사일 우주 정책과 이걸 같이 관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위기 관리는 위기 관리대로 모으고 그다음에 대북 군사 정책, 군비 통제 이런 것들은 원래 정책기획관으로 다시 정리하는 아마 그런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은 소위 외교적 상상력의 킹왕짱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훈풍을 타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식으로 우리도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가 트여서 큰 진전을 이룬 바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따뜻한 봄을 맞았었지 않습니까? 국방 분야가 특별히 그랬었지요. 사실은 우리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군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안보에 대한 식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략 아마 그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군비 통제, 군사적 신뢰 구축 이런 것들은 유럽의 군비 통제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탈냉전을 이끌어내고 유럽의 평화를 가져온 것은 역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런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 통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탈냉전, 또 동서독의 통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탈냉전의 기운이 한반도 쪽으로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태우 정부 당시에 우리 정부가 북방 정책이라는 걸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공산권이었던 구소련, 이제 러시아가 됐습니다만 구소련과 수교를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공산권 국가였던 동구 국가들 그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여러 가지 그런 나라들과 또 수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도 수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 공산권, 이 북방 외교를 아주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상당한 그 효과를 거두거든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그야말로 우리 통일 정책에 나와 있는 대로 화해 협력을 이루어 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북한에 회담을 제의했고 또 마침 북한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는 게 열렸지 않습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이 90년대 초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남북 총리들이 8번 회담을 했죠. 그때 당시에. 그 결과 중요한 두 가지 문건이 나오게 되었었지요.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문건 그리고 한반도의 크리티컬한 그 비핵화 관련된 문건이 탄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문건 하나는 남북 기본 합의서죠.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에요. 자, 이 두 개의 문건, 굉장히 남북관계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건이 합의가 됐는데, 자, 이 문건이 합의가 되면서 지금 이제 군비통제관실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군비통제관실이 없었는데, 자, 이제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도 이루어졌고, 그러면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를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다. 그럼 이 조직을 어디에다 만들 것인가? 청와대냐, 외교부냐, 국방부냐? 그런데 이제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는 남북 간의 군사 문제를 협의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국방부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비통제관실이라는 게 정부 직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군비통제관실이 만들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기본합의서가 잘 이행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또 비핵화 선언도 마찬가지고. 기본 합의서가 잘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비통제기구도 상당히 그 수준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컸던 건가요? 그 뒤에 그 경과는 그렇게 기대했던 것과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비통제관실이 국정도, 국단위의 조직이었는데 이게 본부 정도로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서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기본합의서도 안 지키고 또 비핵화 선언도 안 지키고 결국은 남북 간의 회담이 92년부터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6.15 선언을 합의할 때까지 모든 회담이 올스톱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비통제관실이 군비통제 신뢰구축 대북 협상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그 기능보다는 주로 이후에 있었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대응, 또 북한의 정전체제의 무실화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 남북 군사 현안들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죠. 근데 군비통제관실이 그렇게 오다가 2000년대 초에, 다시 말하면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국방장관 회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장성급 회담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군비통제관실이 좀 활성화되는 듯 했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 조직의 좀 효율화를 좀 꾀해보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국방부 정책실에 국내 업무 또 국제 업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국내 업무는 정책기획관실로, 국외 업무는 국제정책관실로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우리 서 박사님도 그때 군비통제관실의 국제군축 분야를 좀 담당하셨었죠. 네. 이 국제군축 분야는 국제정책관실로 가고 군비통제와 북한정책관은 정책기획관실로 오고 이렇게 이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 그 체제로 유지돼 왔던 겁니다. 그 이후 군사 대화는 기대했던 것만큼 획기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성과가 있더라도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했어요. 근데 대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없었던가요? 그 과정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90년대 초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지고 비핵화 선언이 합의가 되고 그러면서 자 이제 한반도에는 평화가 왔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보수 언론들도 사설에서 동서독 통일과 같이 우리도 통일이 곧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때 당시에는 회담을 거의 보름에 한 번씩 했거든요. 남북군사분과위원회 회담을.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합의한 기본합의서와 또 분야별 부속합의서, 그때 만들어진 분야별 공동위원회 이런 것들이 잘 가동이 됐으면 좋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 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단계에 왔을 때 북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92년도 남북 기본합의서가 발효될 당시에도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그때는 팀 스피리트 연습이었는데 그걸 중단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는 안 된다 그거는 남북 합의와 한미동맹은 별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그거 아주 폐지하려는 건 아니고 이 지금 남북 화해와 평화를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 뭐 소위 북한식 표현으로 말하면 화양 냄새를 피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북한의 요구에 호응을 해서 92년도 팀 스피리트 연습을 중단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92년 9월 모든 합의를 이행해야 할 단계가 됐을 때 북한이 또 요구를 했어요. 자, 93년도 팀 스피리트 연습도 중단해라. 근데 우리는 92년도는 중단했지만 그 이듬해까지 중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결국은 북한이 그렇다면 우리는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 결국 그렇게 되면서 기본합의서도 안 지켜지고 그리고 이듬해에 93년도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는 그런 핵 위기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개인의 관계도 그렇고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어느 일방의 100%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동안 북한을 쭉 관찰해오고 남북 간의 합의가 이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전 북한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동서독 같은 경우를 보면 동서독은 정권이 바뀌면서도 이 대동독 정책, 소위 말하는 동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70년대, 80년대, 결국은 20년도 안 돼서 동서독이 통일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정부가 바뀌면서
이 방향이 일로 갔다가 이렇게 바뀌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점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통일 정책은 공식적인 통일 정책이 있잖아요. 3단계 통일 정책, 화해협력, 남북연합, 일국가 일체제,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통일. 이 우리의 정부의 통일 정책이 있는데 사실은 이 통일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사실 북한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정부가 바뀌니까 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18년에 4.27 선언, 9.19 선언이 있었고 그런 합의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지만 북한 핵 문제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북한이 우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그것이 지금 남북관계 경색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남북 관계의 해결은 참 어려운 거의 인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탈냉전의 분위기를 타고 세계화가 진전되고 자유교역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구가했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냉전의 분위기, 대결의 분위기가 또 이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관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그 핵심을 꿰뚫고 계시는 오늘 문성국 장군님 모시고 이 남북 군사 대화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는데